니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 바로 얘기하세요. 알겠죠? 좀 설명을 조금 더 선생님이 맞춰서 해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있으면 잘하네 여기 그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죠. 지민, 재선, 태호. 이거 내가 이름 적었나? 정유리, 종환이, 연서. 자, 요거 풀이를 조금 해드릴게요. 알겠죠? 잘 푼 사람도 있지만 아직 이쪽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1번 문제는 이거는 보면은 이런 칸이 있어요. 그죠? 칸의 길이는 다 똑같고 한 칸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다 똑같다 이런 개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가는 경로에 대해서 보는 건데 가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 네모칸에 대해서 옆으로 한 칸, 그죠? 그 다음 위로 한 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가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위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해서 이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런 게 총 4개죠. 4개, 요거 하나, 대각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B는, 나는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딱 한번 갔고요. 한번 갔고, 나머지는 위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동하는 방식이 대각선 한 번 있고 나머지 옆으로 2번, 위로 2번 똑같죠? 그죠? 그러면 자, 이동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같죠? 그죠? 대각선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옆으로 2번, 위로 2번씩 있으니까 이동 거리 같습니다. 그 다음 변이는 시작점과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같죠? 그죠? 그럼 같은 거야, 변이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평균 속력이 있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이걸로 따지는데, 이동 거리가 같고, 그죠? 이 한 칸 가는데 시간이 같기 때문에 시간도 같습니다. 그죠? 같은 시간 동안 A에서 B까지 갔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여기가 위치고 시간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10m. 여기가 4m. 자, 그 다음, 여기가 6초, 10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0에서 6초까지 변이의 크기. 자, 0에서 6초, 여기서 여기까지 변이의 크기. 변이는 여기 시작점에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요 10m까지 간 거죠. 앞으로. 그럼 변이 10m입니다. 그 다음 이동거리도 여기까지 10m 간 거죠. 6초 동안. 그래서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같아요. 자, 근데 0에서 10초까지 따지면, 자, 0에서 10초까지 여기까지 따지면, 자, 변이는 어떻게 되냐면, 6초까지 앞으로 쭉 갔는데, 나머지 4초 동안에 어떻게 된 거야? 뒤로 온 거죠. 뒤로 몇 미터?
6m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초 동안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변이가 4가 되는 겁니다. 4.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10초 동안 이동거리는 앞으로 10m 간 다음에 뒤로 6m 왔기 때문에 총 16m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의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시간이 10초죠. 근데 이동거리는 얼마라고 했어요?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6m 온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6m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그러면 이거 1.6m/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는 자, 요렇게 가서 요렇게 왔네요. 자, 요게 속도 시간이에요. 얘들아, 속도 시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니?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변이죠, 변이. 또는 이동거리. 직선 방향을 안 바꾸면 직선 운동에서는 이동거리와 같습니다. 이게 면적과 같아요, 면적이. 자, 그러면 자,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4초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4초 동안 이게 6m고 6m/s고 여기가 4m/s네요. 자, 그러면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하면 이 삼각형 면적 물어보는 거예요.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은 얼마입니까? 6 곱하기 4 나누기 2. 그죠? 그러니까 12m가 되겠죠? 12m. 자, 그럼 4초 동안 평균 속력은, 자, 평균 속력은 방금 이동한 거리가 12m죠? 4초 동안이니까 4분의 12m. 그죠? 그러면 3m/s 이렇게 되겠죠? 2번은 3입니다. 3. 자, 8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했습니다. 8초 동안.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12m고, 자, 요 사다리꼴이 얼마입니까? 사다리꼴. 20 나오나요?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거 할 줄 아니? 할 줄 알죠? 자, 요 6하고 여기가 4죠. 여기가 4입니다. 요렇게 와야 되는데. 두 개 다 하면 10인데 나누기 2 하면 5죠. 거기에 높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 4, 20. 여기 20이에요. 20m. 그러면 토탈 32m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 겁니다. 자, 8초 동안 평균 속력은 그러면 8분의 요거 두 개 더한 거 32죠. 그러면 4m/s.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방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방향 바꿨니? 안 바꿨니? 안 바꿨어요. 요 지점을 방향 바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 있죠. 여기에서는 방향을 언제 바꾸느냐. 자,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바꿉니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지점에서 바꿉니까? 맞아요. 왜? 변이가 여기 면적이 변이라고 했죠. 변이가 부호가 안 바뀌면 방향 안 바꾸는 겁니다. 근데 변이가 여기에서는 여기가 되죠. 여기가 변이가 돼요. 이렇게 되면 부호가 바뀌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그 바뀌는 지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 변이죠. 그죠? 꺾일 때 무조건 바뀌는 게 아니다. 알겠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열심히 계산했는데, 지금 평균 속도의 크기. 자, 4번은 평균 속도의 크기를 미터 퍼 세크로 표현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초침이 지금 18cm 짜리야. 그죠? 근데 3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30초면 여기 반대편에 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작 지점이 초침의 끝부분이 이동한 변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도 18이니까 총 36cm가 되는 거예요. 36cm. 이게 변입니다. 변이. 자, 그리고 30초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 게 30초 동안이니까 시간은 30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미터가 되면 0.36m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30초니까 3으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 0.1인데 10으로 더 나누니까 0.012 m/s 이렇게 되겠네. 맞죠? 0.012 m/s. 파이를 계산한 사람들은 이 둘레를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속력의 크기를 구해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변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사용해서 즉 이렇게 반원 길이로 해갖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속력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0.012 이렇게 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 저번 시간 우리 숙제 있었나? 숙제는 없었죠? 저번에 이거 하다 끝났어. 풀이하다 끝났나? 자, 24, 25번 해주면 되죠. 그죠? 요거 하고 이제 등가 속도 운동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24번부터 한번 봅시다. 동쪽으로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A에서 다른 자동차 B를 보니까 B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금 26페이지 24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A. 자, V로 A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B를 봤더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고 있다. B를 봤더니 이쪽으로. B가 오는데 이쪽으로. 그리고 빠르기는 V. 이쪽도 V로 달리고 있네요. 그죠? 자, 자동차 B의 지면에 대한 속도는 얼마냐? 얘의 지면에 대한 속도. 지면에 대한 B의 속도.
자, 이걸 물어봤는데. 자, 자동차 A가 이쪽으로 V의 속도로 간다. 그럼 이 V는 요게 되겠죠. VA. 그죠? 이 VA는 지면에 대한 속도입니다. 알겠죠? 지면에 대한 속도. 누가 여기 땅에 이렇게 서가지고 보면은 A가 이 속도로 동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의 속도 있죠.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거, 요거. 얘가 본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얘가 본 얘의 속도를 알고 싶은데, 이 속도는, 이 방향으로 오는 이 속도는 누가 본 거예요? 얘가 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VB가 아니고, VA가 본 B의 빠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멈춰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느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A 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맞아요? A 쪽으로 오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는 원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원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오는 거는 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쪽 방향, 이 방향의 동서방향에 대해서는 얘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맞아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걸, 자, 이 사람이 보면 이쪽으로 가는 건데, 얘가 보면 자기가 가는지 모르고 얘가 다가온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VAB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얘가 VA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VAB라고 치면 VB는 원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얘가 그냥 보면, 정지한 대로 보면 이렇게 봐요. 이게 VB. 맞아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야. 이걸 못 그리면 이제 못한 거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앞쪽에서 뭘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벡터 합성하는 거. 그죠? 특히, 벡터 합성할 때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사용은 하지만, 이해도 측면이나 아니면 그림을 보거나 문제에서 다룰 때는 삼각형법이 훨씬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중요하다고 했고. 삼각형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화살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방향. VAB는 이 얘기입니다.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라. 이건데, 이것이 바로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림과 같다는 것은 선생님이 그 위치 벡터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위치 벡터. 자,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이야. P점, 여기까지가 위치 벡터 R1 벡터.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2 벡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P에서부터 Q까지 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게 변이 벡터거든요. 변이 벡터. 이 변이 벡터는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2에서 1을 빼라. 이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 그림이랑 어때요? 이게 1이고 이게 2다라고 하면 2에서 1 빼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삼각형법이에요. 삼각형법. 삼각형법은 봐봐. 원래 자, VA가 있고 이게 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VA랑 합성을 해라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VA가 되려면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갖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합성해라. 뭘로 합성할까? 평행사변형으로.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면 대각선 방향 이거죠. 그죠? 이게 VB에서 VA를 빼는 것과 같은 거야. 맞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이렇게. 우리는 이걸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뭘 물어본 거야? 지면에 대한 B의 속도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V고 요게 V니까 요거는 V제곱 더하기 V제곱 루트 이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2V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크기니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상대 속도 개념을 이해를 했느냐? 상대 속도 개념은 물체에서 관측자를 빼는 건데 평면상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림. 알겠죠? 자, 이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명확하게 상대 속도 개념과 그 다음 이 삼각형법 요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특히 빼기 VB 마이너스 VA 빼는 걸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빼는 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VA로 해서 합성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항상 빼기는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에서 출발점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게 변화량이잖아. 변화량. 자, 그 다음에 25번 봅시다. 자,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 B의 기준점으로부터 거리와 시간을 이렇게 그래프처럼 쭉 나타냈어요. 자, 보기 중에서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봐라. 직선의 기울기는 4초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그래프 나오면요. 특히 물리에서는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기하고 면적.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 거리 시간에서는 기울기만 생각하시고, 속도 시간에서는 기울기와 면적 생각하시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에서는 면적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요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 요거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B가 이렇게 있고 A가 뭐 이렇게 쭉 있다. 여기 A고 여기 B다. 그러면 이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뭘 알 수 있다? 속력이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직선상 운동에서 방향을 안 바꾸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기 때문에 속력이 된다 또는 속도가 된다 뭐 다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4초일 때 물체 A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물체 A 속력 계산해보면 4초 동안 얼마 올라갔어요? 10이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4분의 10이네. A가. B는 4초 동안 얼마입니까? 어차피 기울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3초까지 기울기 구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분의 6이죠. 3분의 6. 그러면 이건 2고 얘는 2.5죠. 얘는 2.5. 얘는 2. 자, 그러면 A가 B보다 0.5 빠릅니다. 0.5 더 빠르다. 자, 나는 12초가 지난 후에 A는 B보다 몇 미터 앞서겠느냐? 자, 12초. 자,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A는 무슨 운동? B는 무슨 운동? A랑 B 다 무슨 운동이죠? 등속 직선이죠. 등속도 운동입니다. 맞나요? 왜? 거리 시간이 이 직선이니까. 만약에 거리 시간이 이렇게 곡선이면 이게 뭐야? 접선 속도가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접선 속도가 계속 바뀌는 거면 등가속도 운동이나 이런 것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니까. 근데 이건 속도가 안 변하잖아. 순간 속도가 다 똑같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면 우리가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면적 구하면 되는데 이 면적이 그려갖고 구할 거야? 아니잖아. 자, x는 vt 이거밖에 없어요. 등속 직선은. 이동거리는 또는 변이는 빠르기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된다. 그럼 얘는 12초 동안이라고 해서 12초 동안 얘는 2.5로 가니까 2.5 곱하기 12. 그 다음 B는 2m/s로 12초 동안 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앞서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의 출발점과 얘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미 6m 앞에 있어요. 알겠어요? 6m 앞에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일단 12를 곱하면 얼마죠, 이거? 30이야? 30. 30이 나오고 얘는 2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얘는 이미 6m를 앞서 있기 때문에 36하고 24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12m 앞서 있다. 이러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1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렇게 돼서 6m 차이가 나지만 이미 출발점에서 6m를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12m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는 6초일 때, 자, 6초일 때 A가 본 B의 속도 했습니다. 자, 6초일 때 속도 얘네들 같아요, 달라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죠? 안 변하는데 방향이 어때요? 둘 다 같죠? 그러면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가 물체가 되고 A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직선상 운동이잖아. 직선상으로
A가 2.5로 가고 B가 2로 간다. 이거잖아. 그지?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2 마이너스에 2.5 해서 이거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A 쪽으로 B가 0.5의 빠르기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하겠죠? 내가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B가 오면. 그죠? 근데 요거는 A가 더 앞쪽에 있네요. A가 앞쪽에 있으니까 다시 그려줄게. A가 2.5, B가 2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면 이쪽 방향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0.5로 멀어지는 겁니다. A가 더 빠르잖아. 앞쪽에 있고 여기 B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멈춰 있다고 치면 얘가 0.5로 이쪽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 됐죠? 지금 그래프가 A가 더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 보고 뒤쪽으로 갑시다. 문제 다 풀어주고 싶은데 이거 다 하면은 뭐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자, 3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3페이지. 자, 오늘부터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잠시만. 얘들아, 가속도가 뭐니?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건요,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속도라는 것은 빠르기도 있고요. 방향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빠르기는 안 변하는데 방향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속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가속도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이 가속도를 우리가 보통 A라고 이렇게 두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죠. 가속도의 원인이 뭐냐? 바로 힘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지만 얘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힘이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면 나란한 방향으로 생기면 나란하다는 건 뭐예요?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같은 방향이 되면 빠르기가 더 빨라지고 반대 방향이 되면 빠르기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빠르기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빠르기에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힘이. 만약에 힘이 운동 방향과 어떨 경우 수직이 되면요. 수직이 되면 뭐만 바뀐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방향만 바뀌는 겁니다. 이런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등속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자, 여기에서 회전을 시키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려고 해요. 알겠죠? 근데 힘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느냐면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해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90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향만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만. 그래서 등속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등속. 알겠죠? 원운동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고 이런 거. 그래서 이 A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A는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나중 값에서 처음 값 빼는 게 뭐가 되느냐면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을 어떻게?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가속도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얘가 벡터량이에요. 얘도 벡터량이에요. 알겠죠? 얘가 벡터량입니다. 이거 속도들 요 벡터량이에요. 아시겠죠? 시간은 스칼라량입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요 식에서 나중에 운동방정식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적으로는 속도 시간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쳐보자. 알겠지?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만약에 위에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P점, Q점 이렇게 잡고 직선을 쫙 그었어요. 자, 이 PQ에 직선의 기울기가 있을 겁니다. 기울기.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평균 가속도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P점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Q점 접선 기울기. 이런 게 있겠죠. 자,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 순간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순간 가속도가 계속 바뀌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가속도 운동. 이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변하려면 매 순간 얘가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운동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다룹니다. 거의 다루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떤 걸 다루는데 요 밑에 것처럼 이런 걸 주로 다뤄요. 알겠어요? 물론 구간 나누면 전체적으로는 가속도 운동이지만 이런 가속도 운동은 잘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뭔데? 자, 보세요. P점, Q점 이렇게 잡아볼게. 그지? PQ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평균이라고 했죠? 그 다음 P점을 이은
접선. Q점 접선. 어때요? 두 지점이온 거랑 접선이랑 어떻습니까? 같죠? 평균과 순간이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등가속도라고 합니다. 등가속도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일정하면 얘도 일정하게 변해요. 변하는 원인이 얘 때문에 바뀐다라고 했잖아. 그 원인 값이 일정하면 변화되는 것도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 알겠지? 우리는 뭐 배운다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위주로 많이 다루고 평면 운동도 다루겠죠. 그죠? 평면이 되면 이제 뭡니까? 벡터의 합성으로 다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형태를 다루겠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 구하면 된다? 그냥 요거 아무거나 하나 구하면 돼요. 어디서나. 그게 뭐가 된다? 가속도. 자, 됐죠? 자, 그리고 그림 그릴 줄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속도 크기만 바뀌는 거, 방향만 바뀌는 거, 그 다음 방향과 크기가 다 바뀌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림이죠. 요거 아까 퀵 테스트 하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잖아. 그죠? 아까 질문에서. 이게 뭡니까? 만약에 이게 직선상 운동이면, 그죠? 이게 V2고, V1도 뭐 이렇게 간다. 처음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 10이고, 여기 25다. 그럼 25에서 10 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건 스칼라 계산하고 거의 흡사하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근데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이쪽으로 V1 갔는데 V2는 이쪽으로 가더라. 그죠? 그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V1이다. 그지? 그러면 델타 V는 어떻게 구하느냐? 합성은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만 지금 백이죠. 그죠? 차니까. 차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 뒤집어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합성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방향이 된다.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이게 목적지고 이 처음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목적지가 여기죠.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델타 V가 돼. 알겠지? 이게 머릿속에 딱 나와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문제 요소에서 이런 직선상의 운동에서는 별 탈이 없는데 갑자기 평면상의 운동으로 딱 바뀌는 순간 전부 계산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그림 2개 있죠? 평면상의 운동, 직선상 운동 말고 등속원 운동 그림이 있고 단전자 포물선 있죠? 거기 이 삼각형 그림이 있을 겁니다. 삼각형법 체크를 꼭 해놓고 델타 V를 이렇게 그리는구나. 꼭 기억을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자, 그러면 34페이지 가시면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있는데, 자, 요 그림 나오죠? 요거. 평균은 무조건 두 지점 이은 직선입니다. 어디서나. 알겠죠? 그 다음 순간은 무조건 접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접선 기울기. 자, 그러면 이제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한번 보고 갈까? 자, 직선 도로 위를 20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5초 후에 30이 됐대. 그러면 평균 가속도가 얼마냐? 얼마겠어요? 나중에서 처음 뺀 이 속도 변화량 있죠? 그죠? 요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자, 근데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뭐다? 직선상 운동인지 평면상 운동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직선상 운동이면 방금처럼 30에서 20 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평면상 운동이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거 따져봐야 된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동쪽 방향으로 20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5초 후에 정지됐다.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에요. 0. 그래서 이건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20으로 쭉 달리던 애가 멈췄어. 정지를 했어. 그럼 처음이고 나중 5초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속도는 5초분의 자, 처음이 얘고 나중이 정지이기 때문에 정지에서 처음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4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4라는 값이 마이너스 4로 나오죠? 그죠? 이 마이너스 값의 의미가 뭐다? 내가 이거를 그냥 20으로 넣은 것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정도의 가속도로 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마찰력이라는 힘이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방해를 한 거죠, 운동을. 그래서 속도를 쫙 줄여갖고 멈추게 한 겁니다. 일정한 가속도가 이만큼 초당 생긴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5페이지. 자, 거기 곡선 운동에서의 가속도 있죠? 그죠? 자, 조금 전에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그림이에요. 곡선상에서의 운동. 이 2차 평면입니다. 2차 평면. 2차 평면에서는 저 그림을 못 그리면은 못한다. 알겠지? 그걸 나타내주는 그림이야. 요거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릴 수 있겠니? 지금 곡선상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여기가 V0. 여기쯤이 V.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요 두 개를 V0하고 요 V로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 지점 맞춰놓고 어떻게? 처음에서 나중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 긋고 요게 델타 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V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면 피타고라스로 계산도 가능하고. 됐어요? 자, 35페이지 내용은 그게 답니다. 알겠죠? 그게 다다. 벡터 계산을 해라. 그 뜻이에요. 평면상에서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36페이지에서도 그 위에 그 그림이 있는데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할 줄 알면 여기까지는 무사 통과. 알겠지? 예, 벡터라는 게 그만큼
우리한테 낯설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라. 자, 그 다음 이제 뭘 볼 거냐면 거기 등가속도 직선운동 나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요거는 이제 처음 속도가 0인 경우예요. 처음 속도가 0인 경우. 그지? 그런데 처음 속도가 있는 경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V0고, 여기를 V라고 하고, 여기를 시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이거는 어떤 운동이냐면, 이미 얘가 V0로 달리고 있습니다. 쫙 달리고 있는데, 힘을 받은 거예요. 힘을. F를 받으니까, 가속도가 생긴 겁니다. 이 힘은 일정한 힘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초 후에 힘이 T초 동안 작용하고 나면 가속도 때문에 얘가 V로 빨라질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그래프로 그린 건데, 자,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죠. 종환인가? 졸리니?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지 말고. 자, 여기서 보세요. 먼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무엇을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면적. 그렇죠? 면적. 대답들 탁탁 하세요. 그러면은, 잠이 탁탁 깹니다. 틀려도 돼. 자, 요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기울기는 어차피 순간이나 접선이나 두 점 이온거나 같기 때문에 순간과 평균이 같다. 그러면 기울기는 이거 어떻게 구하지요? 기울기는 자, 요렇게 요게 뭡니까? T죠.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위로 얼마나 가느냐 이거죠. 그죠? 자, T 시간 동안 위로 올라간 거 요만큼이 뭡니까? V-V0죠. 맞나요? 요 높이가 삼각형 높이가 그러니까 V-V0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가속도 A네. 가속도 A.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 V-V0는 T가 이쪽에 곱해지면 AT죠? 그죠? 요게 무엇과 같다? 요게 AT와 같다. 그런 뜻이다. 그리고 V0가 이렇게 넘어가면 요런 식이 나오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운동방정식 첫 번째 식이에요. 뉴턴의 운동방정식. 그래서 운동방정식으로 다 문제를 풀기 때문에 또는 그래프로 풀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식과 가속도식 있죠. 가속도식을 외운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식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면적 봅시다. 면적. 요 면적은 사각형 면적이 있고 삼각형 면적이 있잖아.
자, 사각형 면적 볼게요. 사각형 면적.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니?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지? 자, 졸지 말고. 졸면 안 돼. 가로가 t이고 세로가 v0니까 자, 면적은 v0t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할래? 자,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맞나요? 가로가 얼만데? t. 세로가 얼만데? at. 그러면 뭡니까? a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면적이 무슨 의미를 띈다라고 했어요? 면적이. 그렇죠. 변이라고 했잖아. 보세요.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거리 개념이 나오죠. 이게 거리 개념이, 얘도 거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변이 S가 된다.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이 V는 V0 플러스 AT고, 두 번째 식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뭐 때문에 나타난 거다? 처음 속도만 있으면 힘이 안 주어져도 등속도 운동으로 가는 거리가 반드시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등속 직선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건 뭔데? 요만큼은 가속도 때문에 생기는 거야. 가속도. 힘이 주어져 갖고.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요 등가속도 때문에 생긴 변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처음 속도가 없으면 아까 어떤 그래프가 됐었니? 이렇게 나갔었잖아. 그럼 이게 삼각형 넓이가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이에요.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식은 뭔데? t를 소거를 하면 돼요. t 자리에다가 a분의 v 마이너스 v0 이걸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개를 쫙 해갖고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이 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 식이 나와요. 그래서,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식. 해서 이 세 개는 암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암기를 하면 다른 것들을 다 암기를 안 하고 다 유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세 개 암기 안 하면 모든 걸 암기를 해야 돼요. 안 되잖아. 반대로 세 개를 암기하면 나머지 뒤에 거는 암기를 안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36,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37페이지 그래프는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식이 3개가 나와 있죠. 36페이지에 진하게 요 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37페이지에 이거랑 이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체크를 하든지 따로 적어 두든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다음 킥 테스트에 이거 암기해가지고 써라라고 한번 해야 되겠구나.
금요일 퀵 테스트는 하나는 알려준다, 내가. 운동방정식 이거 3개 쓰는 거 낼 거야.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조금 봐야 되겠죠. 얘들아, 힘이 없으면 어떤 운동?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 되겠죠. 가속도가 없으니까. 힘이 일정하면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힘이 변하면 무슨 운동? 그렇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가속도도 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어렵니? 괜찮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문제 풀어보면, 안 괜찮은데 이럴 수는 있어. 그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 근데 일반적인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프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A가 이제 0보다 큰 경우에는, 자, 우리가 3가지 그래프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아래로 그릴까, 그냥? 아래로 그리자. 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 항상 이 3가지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자, A가 0보다 크다. 근데 이 A가 일정한 값이다. 일정한 값이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 속도가 있는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 V0고 여기 어딘가 V 그리고 여기 T 이렇게 된다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옮기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그죠? 이거는 이제 처음 속도를 알기는 힘듭니다. 이 그래프로는. 처음 속도 알려면 이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걸 주면은 처음 속도를 알 수는 있지만, 이 그래프에 표현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처음 속도를 알면 얘의 무엇을 알면 될까요? 얘 무엇을 알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t0의 그 처음 속도를 알면 나중은 어떻게? 나중? 어떻게 하면 될까? 두 지점 이은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뭐예요? 평균이죠? 그죠? 또는 t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면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평균 속도라고 했잖아. 평균 속도를 알면 구할 수 있습니까? 요거를 알면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V0를 안다고 치면 그릴 수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랑 얘 딱 절반 있죠? 요게 평균 속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평균을 알고 있으면 처음 V0나 V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 기울기로 구한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대신 요 사이에 가는 동안에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정하게 변할 때, 일정하게 감소할 때.
알겠어요? 이럴 때는 처음과 나중 값을 합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 보세요. 얘가 20이고 얘가 50이야. 그럼 평균 얼마야? 두 개 더하면 70이죠? 그럼 나누면 2로 나누면 35죠? 여기가 35라는 뜻이에요. 35.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을 하나를 알면 이 평균 값을 알고 이 V0를 알면 나머지 V 값을 알 수 있다. 그 뜻과 같은 거야. 맞죠? 여기가 35인데 얘가 20이야. 그럼 이거 얼마? 5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 녀석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알겠죠? 같이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지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이면 이 평균을 알았다. 그죠? 그리고 요 녀석을 하나 안다. 그러면 2분의 V0 더하기 V 했을 때 요 나머지 최종 V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속도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이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요 기울기를 구해서 이렇게 일정한 값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시간축에 나란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A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일정한데 A가 0보다 작다. 음수다. 그러면 위치 시간이 어떻게 된다? 모양을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도라고 했죠.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순간 속도인데 순간 속도가 점점점 줄다가 이때 0이 되는 거예요. 0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순간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마이너스 기울기로 커지고 있어요. 플러스 기울기로 작아지다가 마이너스 기울기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멈춘다. 속도가 줄어들다가 멈췄다가 계속해서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반대로 점점점 빨라진다.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도 시간으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지점에서 방향이 바뀐다. 왜? 이 면적이 변인데 변이의 부호가 바뀌죠. 이 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 기울기 값이 뭐가 된다? 기울기 값이 가속도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어디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가속도 시간에서 면적은 뭡니까? 요 면적. 이 면적은 뭘까요? 속도? 응? 그냥 속도야? 속도 변화량입니다. V-V0. 아시겠어요?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왜? 이게 T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AT잖아. AT 아까 뭐라고 했는데 AT V-V0.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른 데에도 뭐 중요한 것들 막 나오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 36,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해요.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36, 37페이지입니다. 여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어떻게? 완벽하게. 뭐 있습니까? 식 3개 다 나와 있지요? 그죠? 그래프가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형태 다 나와 있죠? 알겠어요? 이거 갖고 완전히 오늘 한 거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응용된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항상 물리는 운동이 복잡한 운동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단순한 운동 여러 개로 분해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운동 여러 개가 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제일 먼저 어떤 운동에 대해서 배우면 뭐부터 배우느냐 하면 단순한 운동 몇 개를 배웁니다. 알겠어요? 그 몇 개를 완벽하게 해놓으면 복잡한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 개로 우리가 아는 걸로 분해를 해갖고 그거 갖고 운동을 막 기술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복잡한 운동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숙제를 좀 내야 되는데. 숙제를 내면 또 이미 설 연휴 때 숙제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많이는 안 낼게. 대신 많이 안 내고 그 42페이지 있죠? 42페이지에서 다니면 안 되니까 45페이지까지 합시다. 42페이지에서 45. 요 정도는 괜찮죠? 안 괜찮나? 22문제. 22문제. 요 정도는 해봐야 니네가 요 운동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42에서 45. 숙제는 그걸로 하고. 자, 니네들 그 38페이지 예제 한번 풀어볼래? 38페이지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도현이 이거 풀어봐. 그렇지. 아, 다 풀었어? 오. 자, 예제 문제 다 풀었나요? 출발할 때 가속도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정지하고 있던 이런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처음 속도를 알려주는 거니까. 10초 후에 나중 속도가 10이 됐다. 그러면 가속도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초 동안, 자, 나중 속도가 10인데 처음 속도가 0이죠. 그래서 1m/s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자동차가 출발해서 정지할 때까지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20초 동안 10m/s로 쭉 가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은 겁니다. 자, 10초 동안 멈춰 있다가 10m/s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20초 동안, 그죠? 20초 동안. 그러면 여기가 30초가 되겠죠? 10m/s로 등속을 쭉 가다가 그 다음에 2초 후에, 그죠? 2초 후에 멈춰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면적이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변이가 된다.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숙제들 하시고, 자, 금요일 날 또 우리 봅시다.